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허름한 모습의 옛날 골목길이 있습니다. 유적지 가치는 생겼는데 여긴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돌아서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북경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천안문이나 만리장성 또는 자금성 등이 있죠. 하지만 이런 곳들을 이미 다 가보셨거나 뭔가 특별한 테마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 역사의 흔적이 있는 북경 여행지 3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흥수저TV 개국기념 프로젝트 현장에서 재밌게 보는 역사 프로그램, 이제는 알아야 할 우리 역사 탐방기 온고지신, 중국 북경에서의 3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참,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가 담긴 북경 여행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북경 협화의학원 구지입니다. 왕부정 거리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곳은 미국의 백만장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단체를 세운 록펠러 재단이 1917년에 건립한 의과대학교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헬렌 포스터 스노우, 우리에게는 님 웨일스라는 필명이 더 잘 알려진 그녀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한국인 독립운동가 김산의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으로 일본 식민 지배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이 다녔던 학교인데요. 아리랑에 의하면 독립운동을 위해 상위로 망명했던 김산이 이 학교에 들어갔던 이유는 독립운동과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 확보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연결되는 역사는 상당 부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시대별 정세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독립운동을 시작한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중국에 처형당해 생을 마감했지만, 사후에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읽혀지면서 중국에서는 그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켰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가 생을 마감한 지 70여 년 만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수하기도 하는 등 독립운동가 김산의 삶은 죽어서까지 다사다난했습니다. 이곳은 북경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으로 발전했는데요. 왕부정에 갈 계획이 있다면 이곳에 잠깐 들러 우리 독립운동가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가 담긴 북경 여행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북경 일본 헌병대 감옥입니다. 왕부정의 동당에서 북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진 이곳은 일제 침략기 당시 일본 헌병대 북경본부의 부속 형무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우리 역사로 예를 들면 작은 규모의 서대문 형무소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윤동주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으로 나라 잃은 소름과 비극적인 현실을 광야, 절정, 황혼 등의 수많은 작품으로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위로했던 민족시인 이육사, 그리고 영화 암살에도 소개됐던 인물 약산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용대에서 분대장을 맡아 수십 차례 대일 전투에 참전하여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이원대 열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본에 체포되어 잔혹한 고문을 받고 비밀리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고문실이나 처형장 등의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당시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어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지역 일대는 재개발 지역이라 언제 이 역사적 장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니 북경에 갈 계획이 있다면 이곳에 들러 264 이원대 열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가 담긴 북경 여행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유리창 거리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남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연경에 가면 반드시 들렀던 청나라 시대의 서점거리입니다. 유리창이라는 지명은 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원래 이 거리는 청나라보다 더 오래전인 13세기 원나라 때 황실에 기와를 설치하기 위해 유리 기와를 굽는 가마가 생겨나면서 형성됐는데 17세기 청나라 때로 들어오면서 그 가마들은 폐쇄되고 서점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청나라의 사고전서 편찬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고서들이 몰려들며 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사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수행원으로 같이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자제군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숙부 홍옥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북경을 방문했던 실학자이자 북학파의 선구자 홍대용. 1765년 그의 나이 3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지동설을 주장할 정도로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마테오 리치가 세운 천주교회당을 방문해서 서양 문물을 학습했고, 지식인들의 성지인 이곳 유리창 거리에 들러 선진 문물을 학습하던 중 중국 학자 엄성과 반정균을 친구로 사귀고 학문에 대해 토론하며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엄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큰 슬픔에 잠긴 홍대용이 쓴 애도의 글이 많은 중국 학자들에게 전해지며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국경을 초월한 두 선비의 우정을 천혜직이라 칭하며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홍대용이 고국에 돌아와 저술한 연행록과 회오록은 신진 학자들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박제가는 그의 책을 읽고 밥 먹던 숟가락질을 잊기도 했고 먹던 밥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흥미로웠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홍대용의 북경 방문에 이어 1778년에는 박제가와 이덕무가, 1780년에는 연암 박지원이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했고 1809년에는 박제가의 제자인 추사 김정희도 북경에 다녀와 견문을 넓혔는데,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북경에 가면 반드시 했던 일이 바로 이곳에 와서 책을 구하고 학예인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유리창 거리를 걷다가 한 갤러리에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멋진 작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양화가 참 멋진데요. 그리고 운 좋게도 그 작품의 주인공인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인자해 보이십니다. 방송 인터뷰차 잠시 들르셨다는데 이렇게 촬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커피숍 대신 이렇게 중국의 전통 차를 맛볼 수 있는 찻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이런 찻집에서 문인들을 만나 담론을 나눴겠죠.
청나라 시대 이후 300년 넘게 이어져 오는 서점가이자 지식인들의 성지 유리창 거리. 보고 즐길 거리도 많은 이 거리에 들러 우리 선조들이 거닐며 열심히 학문을 탐구했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북경에서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번 편부터는 제 목소리를 넣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편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